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문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좀,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예. 좀 추울 줄 알고, 좀 쌀쌀할 줄 알고, 좀 옷을 조금 챙겨 입고 갔는데, 많이 더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일단 주말에 뭐 저는 또 저희 아이들 뭐 행사가 있어서 뭐 제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학부모들 만나서 또 함께 뭐 얘기 나누고 뭐 식사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어제는 좀 평소에 좀 제가 좀 늦게 자거든요. 예, 여러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또 있고 또 평소에 또 뭐 미국 또 시장 상황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제가 잠들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좀 늦게 자는데 제가 한 번씩 이게 뭔가 피로가 누적이 되는지 이게 어느 날 하루 엄청 이렇게 잠이 쏟아집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일찍 자요. 그런 날은 몸이 원하면 예, 즉각적으로 바로 잡니다. 어제는 9시 조금 넘어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벽에 좀 일찍 깼는데 더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푹 자고 하니까 역시 몸이 다시 좀 뭔가 활기를 되찾는 것 같고 피로도 좀 싹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다들 잘들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자 월요일 첫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텐데 뭐 여전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별달리 뭐 나온 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이슈에 관한 뭐 그런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테크니컬적인 거 예. 근데 테크니컬적이고 그냥 차트적인 이런 분석들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만 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여기가 지금 아래 매물대의 상단을 지금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이게 차트상으로 뭔가 의미가 있고 없고 뭐 요런 것만 우리가 감별하고 하는 것이지 절대 여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승할 때도 여기 이제 상승할 때는 이런 선들이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이런 선들을 절대 못 뚫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있다. 그냥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뭐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고 이런 데서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하지만 하락세가 더 세면 그 지지하는 힘보다 하락세가 세면 뚫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도 저항선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승할 때 상승세가 딱 받쳐주고 거래 좀 매수세가 확 나와주면 당연히 저항선도 다 뚫리고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가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어떤 의미 있는 자리, 어떤 레인지, 정확하게 뭐 얼마 딱 10원짜리 하나까지 얼마에 딱 뭐 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쯤에서 뭐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 여기서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테크니컬적인 걸 보고 차트적인 걸 보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판에서 모든 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적다, 뭐 요런 케이스지 어떠한 분석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요 꼭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한 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투자해서 얻을 이득과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을 때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고 그 리스크로 인해서 내가 잃을 것, 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비교해서 잃을 것 대비해서 과연 얻을 것이 많은 것인가? 가면 그게 높다 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얻을 것에 비해서 잃을 것이 너무 이게 잘못됐을 때는 잃을 것이 너무 크다.
이랬을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단순한 척도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회사의 어떤 뭐 가치, 그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고평가인가, 적정 주가인가, 저평가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 역량,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회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는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뤄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물론 완전히 성공을 하기 전에 뭐 임상 뭐 2단계에서 다른 제약사가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그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약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판매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뭐 개발하다가 중간에 다른 회사에다 내다 팔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자금에 쪼들리고 있고 영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약을 끝까지 내가 진행을 시키고 뭔가 그 개발을 해서 승인 받기까지, 그리고 승인 받고 난 뒤에 뭐 제조하고 꼭 자기들이 제조 안 해도 위탁 생산에 맡게 되겠죠. 그 위탁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판매 경로 같은 어떤 판매 마케팅 쪽에도 어떤 그 현지 회사들과 뭐 계약을 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이 승인받고 난 뒤에는요, 사실상 일사천리예요. 뭐 위탁 생산도 그냥 맡기면 되는 거고 마케팅도 그냥 이미 약이 승인받았기 때문에 서로 뭐 판매 유통시키려고 달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약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보통 다 계약을 합니다. 왜? 계약되고 난 뒤에는 막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싹수를 보고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 판단해서 어느 정도 그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중간에 뭐 기술 수출이니 뭐니 하면서 이걸 중간에 끝까지 개발 안 하고 도중에 팔아버리는 것은 이 회사가 이것을 끝까지 진행할 능력과 역량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뭘 자기 딴에는 이거를 우리가 개발해서 끝까지 개발해서 그때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수출할 때 얘네들이 지금 이 약을 뭐 얼마에 사간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좀 안전빵으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적어도 자기 약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개발할 역량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다 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약을 중간에 다른 회사에 내다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회사가 조그맣고 스타트업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돈도 없고 설비도 없고 뭐 다 모든 것이 다 후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된 거를 글로벌 제약사, 대형 제약사 이런 기업에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갈 능력과 이런 역량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것을 끝까지 가려고 하고 한번 어찌 보면 낙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그리고 뭐 설비도 다 갖추고 있고 이미 또 기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여기 승인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마케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 계약이 또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나만
그냥 승인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다. 그거는 뭐 어느 기업이나. 하지만 이 승인 받기까지의 이 엄청난 비용과 노력과 시간과 뭐 요런 것들, 예, 그게 감당이 되는 회사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인을 받은 약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사 이제 항암신약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고, 그리고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이미 레드오션이고, 이제 뭐 얘들은 후발주자인 거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승인 받아도 이미 후발주자고, 이미 앞서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 시장을 점유율, 이제 높은 점유율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들끼리도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제 뒤늦게 뭔가 듣보잡으로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매출도 그게 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약을 뭐 발견하고 뭐 개발하고 임상 진행하고 승인받기까지의 이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과연 이 손익분기점을 돌 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 예, 요런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허세템 바이오시밀러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첫 번째가 상징성이 제일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 역량과 이 감이, 한마디로 우리가 감이 되는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 우리도 만들었다. 우리도 승인 받았다. 우리도 판매한다. 생산도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직스 쪽에도 외국 기업에서도 뭐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계약도 더 잘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그런 이제 개발해갖고 승인받은 이 노하우, 이 A to G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싹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자기네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뭘 위한 밑거름. 다음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올바르게 뭔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 자, 두 번째는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물론 뭐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생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매출과 높은 마진율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빨리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현금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쏟아부은 돈을 뛰어넘는 어떤 수익 개선보다는 다음 파이프라인을 진행시키기 위한 어느 현금을 캐시카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는 조금 뭔가 유중의 위험, 왜냐면 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약을 개발한다고 돈을 계속 쏟아부었는데 이 약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다른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뭐 유증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이 되면은 그런 현금 확보가, 그러니까 돈을 딴 데보다는 많이는 못 벌겠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을 뭐 진행시키고 임상을 진행시키고 뭐 요런 회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좀 안정적이게 뭔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지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이거 승인만 받으면 무슨 뭐 초대박이다 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왜냐면 지금 이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이후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나 이제 항암신약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지금 엄청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바라봐야 된다. 유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절대 유중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유중의 어떤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세템 바이오시밀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야지, 뭔가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막 잭팟이 터지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막 뭐 대박나고 세계 최초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을 받으면, 지금 제가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원래 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약간은 좀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적정 주가보다도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뭐 레인지가 뭐 짧게 잡을 수는 없어요. 원래 워낙 변동성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만원 저는 안팎 정도로 적정 주가를 보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임상만 진행시키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항암신약이랑 바이오시밀러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뭐 요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자칫 가치에 대해서는 한 3만원 안팎에 2만원 뭐 후반대, 한 3만원 초반대 좀 더 레인지를 조금 더 광폭하게 잡으면 한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어떤 것이 생기고 그것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뭐 상징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다음 파이프라인들을 진행시키는데 어떤 현금 소진이 더뎌지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는 이 적정 주가 레인지라고 볼 수 있는 25,000원에서 35,000원 보다도 더 높은 가격, 뭐 4, 5만원대, 4, 5만원대에서도 주가가 처음에 오를 때는 그 4, 5만원대보다도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왜냐면 그 기대치라는 게 적정 주가까지만 딱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적정 주가가 이제 4, 5만원대, 지금 현재는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지만,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적정 가치가 이제 4, 5만원대라고 본다면, 더 슈팅을 하게 된다면 5만원, 뭐 중후반대나 6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오버슈팅이 나온 뒤에는 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이 됐을 때의 어떤 상황을 그려본 것이고, 우리가 저는 200%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이거는 될 것이고 돼야만 하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또 좀 고깝게 좀 보는 또 시선에서는 안 될 그런 것도 보죠.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절대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을 확률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또 누가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과연 지금 주가에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지금도 이미 굉장한 저평가 구간인데 보여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대치가 없다는 거죠.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 모양인데,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여기서 뭐 안 돼가지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한들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현저하게 작은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겁니다. 이미 바닥인데, 바닥에서 물론 그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얻을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됐을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고 떨어지봤자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그런 저는 주가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뭐 지금도 가격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워낙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9,800원 정도로. 왜냐면 지금 만원대에서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번의 분할 매수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좀 9,800원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9,900원까지 떨어졌는데 9,800원까지는 아직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9,800원을 그냥 뭔가 받쳐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밑에서 그냥 받쳐주면서 기다리는 식으로 저는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적정 주가 위치는 굉장한 저평가고 기대치가 워낙 없다 보고 워낙 없고 소외주고 뭐 또 거시경제까지 또 완전히 뭐 박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다.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그게 그거다. 하지만 이 떨어질 것에 비해서는 훨씬 잘 됐을 경우에는 먹을 것이 몇십 배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모아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할 시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어떤 거시경제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보수적이고 좀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 자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주가가 변동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량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6,000주가 지금 안 되게 지금 거래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뭐 그런 게 없겠죠. 예,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몇 주 이게 크게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이거 뭐 흔한 말이라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요런 스탠스로 저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고 있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되 그런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좀 달려들기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좀 받쳐주면서 매수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얘기지만 떨어질 어떤 그런 폭보다 잘 됐을 때 올라갈 우리가 수익을 볼 그런 부분들이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잃을 것에 비해서 몇십 배의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는 매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좀 더 그렇다고 당장 뭐가 될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 적어도 허세템 바이오시밀러가 1분기 뭐 끝자락 1분기 끝자락쯤에는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승인 여부가 발표되지 않겠나 하는 앞에 여러 이제 사측의 어떤 기사 발표로 추정해 볼 때 좀 1분기 끝자락에는 발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면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승인 여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 뒤에 우리가 이 회사를 다시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때까지는 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보다는 거시경제 환경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냥 이 정도. 지금 뭐 만원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요 매물대 상단을 일단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뚝뚝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매수하겠다. 그것이 저는 9,800원 안팎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매물대 만원을 좀 견고하게 계속 지켜주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좀 만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9,800원이 아니라 그냥 만원대에도 분할 매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분할 매수를 몇 번 이 구간에서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데서 조금 더 뭐 만원에서 뭐 9,800원 해봐야 그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 3%인데 요 정도에서 그냥 어차피 또 많은 양을 또 매수할 계획이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그냥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어를 하는 것이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시경제 환경을 좀 고려해서 개별 이슈보다는 거시경제를 보면서 조금 매수하되 그것이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다른 이제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로 분석을 마치고 또 수요일 날 또 영상에서 리비안과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월요일병 이겨내시고 또 한 주 열심히 또 사는 그런 스타트 시작 요거를 오늘 월요일 날 또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또 잘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또 너무 침체되어 있지 마시고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치기 전에 그 또 하영주 님께서 또 슈퍼 땡스를 또 해주셨어요. 또 해주니까 또 괜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멤버십이니 뭐 후원이니 뭐 요런 얘기를 또 해서 또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안 해줘서 섭섭하다 요런 얘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좀 떠나가신 것 같고 예전과 멀어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주가가 떨어지고 내 계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좀 주주분들 시청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괜히 뭐 솔포땡스 이제 안 줍니까? 제 멤버십 이제 계속 이제 정기적 후원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뭔가 압박을 준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이제 하영진님이 주셔야지 않았나 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감사하긴 한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하영주님은 또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도 그 전에도 또 슈퍼땡스를 지속적으로 또 해주셨었고 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걸 그 돈으로 제가 뭘 하든 뭐 나중에 모아서 뭐 기부를 하든 제가 저희 아이들 뭐 맛있는 걸 사 먹이든 제가 뭐 커피를 마시든 어쨌든 제가 이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도 또 저 같은 또 유튜버를 또 신경까지 써주셔서 다시 한번 하영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거 인사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깜빡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런 감사 인사 드리고 나머지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뭐 크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분들께도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긴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